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양교육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식생활 실천해요 라는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요. 제가 퀴즈를 하나 좀 드려볼게요. 그림을 보시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자, 문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 단어로 말씀해 보세요. 정답? 맞습니다. 키예요. 자, 키가 쑥쑥 자라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양, 음식을 먹는 게 필요해요. 자, 두 번째. 이번엔 뭐 하는 거죠?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 두 번째 단어. 맞습니다. 운동, 활동이라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운동,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되죠. 자, 그리고요, 우리는 늘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장은 항상 뛰게 마련이고요. 여러분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내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몸이 튼튼해지려면 잘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초등학교 5학년 학생한테 저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자, 뭐라고 왔느냐면, 선생님,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항상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비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몸이 좀 뚱뚱하다라는 것은 키로 간다, 이렇게 다 말씀하셨거든요. 아닌가요? 자, 비만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의사 선생님은 이 아이한테 너는 비만이다 라고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걸까요? 아마도 어떻게 하라는 말씀도 해주셨대요. 그런데 이 학생의 걱정은 정말 비만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걸 아주 걱정을 하더라고요. 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비만의 원인과 문제점 이야기할 거고요. 건강 체중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의 체중이 과연 건강 체중인지. 자, 그리고 여기에 맞는 적절한 식사는 어느 정도인가, 양에 대해서도 좀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활동. 자, 우리 첫 번째는요, 비만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A, B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비만일까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A요 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A와 B 두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보다 이것이 많아요. 지방이 좀 많고, B라는 사람은 근육이 많네요. 비만이 뭘까? 자, 여러분들, 비만이라는 것은요, 아까 A라는 사람이 많이 갖고 있던 거 뭐죠? 지방이죠. 몸속에 지방이 좀 지나치게 많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만은 왜 생길까요? 균형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먹는 것이 있으면 활동하는 것도 있어야죠. 그런데 이 두 개의 균형이 무너지면 비만이 될 수 있고요, 저체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먹는 양보다 사용하는 게 적다. 그러면 우리가 먹은 것들의 영양소가 지방으로 바뀌어서 몸속에 쌓이게 돼요. 그러면 이 지방이 쌓여서 비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비만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볼까요? 네, 어린이들의 비만은 청소년과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관에 기름기가 쌓이면서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동맥경화증 같은 혈관의 질병이 생길 수 있고,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그 성인병들이 우리 어린이들에게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만하다 보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우울증, 열등감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할 때는 점차 체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운동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올바른 생활 습관과 운동 습관, 식습관에 대해서 배우고 비만해지지 않도록 모두 예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잘 들으셨나요?
선생님이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시는지를 들었으니까, 자, 그럼 비만의 문제점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맞아요. 몸이 아플 수 있죠. 비만 때문에 일어나는 합병증이라는 게 있어요. 고혈압이라든지 심장에 생기는 병이라든지 또는 뇌혈관에도 문제가 올 수 있고요. 당뇨병이라는 병도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이 비만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자, 몸이 아프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불편해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어떨 땐 불안하고, 어떨 땐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그렇게 되면 기분도 안 좋아요. 공부도 잘 안 되겠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직접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주신 활동지 있을 거예요. 소아청소년 성장 도표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활동지. 자, 이렇게 생긴 거를 받아보셨나요? 자,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이 성장 도표가 마련이 되어 있다면 자와 30cm 자가 좋겠어요. 그리고 연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준비가 안 됐다면 잠시 멈추시고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이 성장 도표를 이용해서 내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내가 비만인가? 저체중인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활동지를 잘 보면 왼쪽에는 눈금자 같은 게 있어요. 이건 체중이에요. 자, 오른쪽에는 눈금자가 하나 더 있네. 자, 이것은 키예요. 키를 신장이라고 합니다. 자, 키와 체중이에요. 자, 그러면 나의 체중과 나의 키를 알맞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요. 나 50kg이에요 하는 사람 있으면, 자, 50kg, 여기가 체중이잖아요. 몸무게잖아요. 50에다가 점을 찍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키는 몇이에요? 했더니 키가 160cm래요. 자, 160cm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점이 지금 두 개가 생겼잖아요. 이거를 자로 쭉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요 안에 기둥이 있잖아요. 색깔 기둥. 이 색깔 기둥에 정 가운데에 이렇게 자로 선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자, 선을 만들기가 어렵다면 반으로 접으셔도 돼요. 자, 접으면 이렇게 선이 나타나는데 이 가운데에 이렇게 점을 찍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 50kg, 160cm인 이 사람은 과연 비만일까요? 정상일까요? 저체중일까요? 맞아요. 여기 초록색이네요. 초록색은 정상 체중입니다. 자, 이분은 정상 체중이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본인의 체중이 비만인지, 저체중인지, 정상인지, 과체중인지 확인을 하셨나요? 자, 확인을 하셨다면 이번엔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나는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자, 여러분들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를 한번 숫자로 나타내 볼게요. 일단 3학년 여학생은요 500칼로리, 4학년 여학생은 567칼로리 조금 더 먹어야 돼요. 자, 남학생 3학년 534칼로리, 남학생 4학년 634칼로리를 한 끼에 먹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 급식은 이 기준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5, 6학년은 어떻게 되나요? 자, 5, 6학년은 4학년하고 같네요. 567칼로리 여학생, 자, 남학생은 634칼로리로 4학년하고 똑같네요. 일단 이 숫자를
500칼로리 넘는구나. 오, 600칼로리 넘는구나. 요거를 한번 봐놨어요. 자, 그럼 그림으로 보는 게 더 쉽겠죠? 자, 쑥쑥이의 식판 그림 한번 볼까요? 일단 찹쌀밥 한 주걱 펐더니 240칼로리. 그리고 채소 샐러드도 있고 깍두기도 있네요. 얘네는 칼로리가 어때요? 별로 안 되네. 10칼로리밖에 안 되네요. 자, 그런데 단호박 스프 한 국자에 80칼로리가 있고요. 돼지고기 커틀렛. 와, 맛있겠다. 그죠? 이거는 튀긴 거잖아요. 그래서 열량이 어때요? 230칼로리로 조금 높아요. 자, 그래서 70g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과일은 이렇게 반 쪽에 들여가지고요. 30칼로리로 맞춰서 제공을 해드렸어요. 자, 어때요? 쑥쑥이의 식판은 균형 있는 급식 식판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둥둥이라는 친구가 있나 봐요. 이 친구의 밥상 볼까요? 찹쌀밥, 절반밖에 안 먹는데요. 그래서 절반만 갖고 왔어요. 자, 채소 샐러드요. 별로 안 먹었대요. 조금밖에 안 먹어서요. 2칼로리밖에 안 먹었네요. 자, 깍두기, 아이고, 2개밖에 안 먹었네요. 자, 돼지고기 커틀렛은 1개만 먹어야 되는데, 이거 누가 줬나 봐요. 2개를 먹었대요. 자, 그러니까 열량이 벌써 어때요? 460칼로리로 거의 뭐 한 끼의 대부분을 차지하네요. 자, 키위는 안 먹었어요. 단호박 스프 한 국자 먹었어요. 어때요? 영양이 균형이 무너졌어요. 지금 열량은 뭐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어때요? 무기질하고 비타민이 우리의 힘 내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몸을 조절해주는 영양소, 아주 중요한 영양소인 비타민 무기질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영양은 균형이 잡히지 않았어요. 자, 불균형 있는 급식 식판이었어요. 자, 다시 다른 밥상 볼게요. 와, 자, 현미밥이 남았고요. 청경채나물하고 김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돼지고기 볶음이 나왔습니다. 소고기 야채국도 나왔네요. 자, 수박이 한쪽 나와가지고요. 자, 이 식판은 어때요? 맞아요. 균형도 있고 영양소도 잘 갖추어져 있는 식판이에요. 자, 그렇다면 둥둥이의 식판을 볼게요. 자, 돼지고기를 한 스푼이 더 있네요. 자, 그리고 밥은 그대로 먹었고요. 소고기 야채국, 수박. 그런데 뭐가 비었어요. 나물하고 김치 쪽이 좀 비어 있네요. 역시 어때요? 균형이 무너져 있는 급식 식판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 쑥쑥이 식판 다시 볼까요? 와, 이번엔 마파두부가 나오고요. 만두국이 나오고요. 자, 깍두기와 가지볶음, 그리고 밥, 자두가 함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드신다면 615칼로리로 균형 있는 식판이 되겠어요. 자, 이번엔 둥둥이의 식판 볼까요? 중간에 또 비었네요. 뭐가 비었어요? 가지볶음하고 깍두기. 역시나 고기나 과일 이런 것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채소 반찬은 항상 비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균형이 어때요? 무너지게 되죠. 자, 쑥쑥이 식판 또 볼까요? 이번엔 동태알탕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묵볶음이 같이 나왔네요. 알타리 김치와 소고기 잡채가 나왔어요. 자, 과일은 멜론이 나왔습니다. 균형 있는 식판의 모습이 되겠어요. 자, 근데 이번엔 아예 비어있는 게 또 2접시예요. 동태 알탕 비어있고요. 알타리 김치가 비어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자, 일단 균형이 없는 것도 보이고요. 어떡해요. 열량도 너무 적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식판에 보니까 어때요? 한눈에 들어오나요? 우리가 먹은 양과 사용한 양이 이렇게 시소처럼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죠. 근데 균형이 무너졌어요. 먹는 열량이 너무 많아요. 활동하는 것보다. 그럼 어떻게 되죠? 비만이 되죠. 자, 반대예요.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먹는 게 너무너무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저체중 문제가 오죠. 자, 그래서 늘 균형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활동으로는요. 여러분들이 만화를 완성해 보시는 시간이에요. 자, 과식이가 아침, 점심, 저녁에 먹는 음식을 잘 봐주세요. 자, 양도 이렇게 좀 많은 편이죠. 자, 이 음식을 이렇게 먹었더니 과연 이 말풍선 안에 무엇이 들어갈까?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조금만 먹을걸. 이렇게 썼대요. 여러분은 더 재미있고 재치있게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에게 맞는 적정량 알고 먹기 실천할게요 라는 주제. 자, 마지막 다짐인데요. 첫 번째, 비만에 대해서 여러분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나요?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두 번째,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고 실천하고 싶은 일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자,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 난 이거 먼저 꼭 하나는 지킬 거야. 자, 일주일 안에 지킬 수 있는 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가지씩 여러분 생각하셔서 선생님께 말씀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 오늘 일기장이 있다면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늘 쓰게 되면 실천하는 습관이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첫 번째 영양교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